해가 지고 거실에 긴 그림자가 드리우면 유독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아니, 평안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묘한 정막을 견디고 계신 건 아닌지요? 텔레비전 소리는 요란하게 거실을 채우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 몸을 실었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냈지요.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공원으로, 맛집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몸이 부서질 듯 힘들어서 아이고 언제쯤 편히 쉬어보나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토록 바라던 쉼이 찾아오니 이것이 휴식인지 유배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 하나, 혹은 대화가 끊긴 배우자와의 어색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스마트폰을 켰다 껐다 반복해봅니다. 자녀들의 프로필 사진은 화려한 맛집이나 여행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데 내 전화기에는 아무런 알림도 뜨지 않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렇게 자위해보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만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이 고요함.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낯선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개일리드 도전과 결핍의 자각. 마음의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온 아주 사소한 순간에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자녀분의 생일이었거나 혹은 명절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 혹은 용돈 봉투를 건네고 돌아오는 길, 문득 받은 문자 한 통.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 짧고 건조한 문장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갈아 넣어 거름이 되어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고작 이 정도의 마음뿐인가? 서운함이 밀려오다 못해 배신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곧이어 못난 부모라는 자책이 뒤따르지요. 다 큰 자식한테 뭘 바라는 거야? 쿨하게 살아야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그게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허기짐이 단순히 심심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부장님. 평생 나를 수식하던 그 껍데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벌거벗은 나만 남았을 때의 당혹감. 마치 무대 위의 조명은 꺼졌는데 퇴장하는 문을 찾지 못해 어둠 속에 서 있는 배우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독하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나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개 이 탐색과 떠남. 답답한 마음에 외투 하나를 걸치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섭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을 벗어나 봅니다. 늘 걷던 산책로가 아니라 차를 몰고 조금 먼 교외로 혹은 인적 드문 겨울 바다나 산사로 향해 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앙상합니다. 잎을 다 떨군 가로수들이 마치 내 처지 같아 보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지만 동시에 나를 과거의 역할에 가두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옛날 사진이 있고 배우자의 잔소리가 있고 내가 해내야 할 집안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잠시라도 멀어져야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낯선 풍경 속에 나를 던져놓고 나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 자식의 기대, 사회의 체면. 이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내 발자국 소리만 남는 그곳. 우리는 그 고요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위기서치 실현과 탐색. 걷다 보면 불쑥불쑥 과거의 기억들이 가시덤불처럼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아이에게 더 엄하게 굴었어야 했을까? 아니면 더 안아줬어야 했을까? 후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 사랑 이면에는 보상심리라는 거래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희생을 담보로 너의 성공을 샀고 너의 효도를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집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은 건 늙어버린 육신과 텅 빈 통장, 그리고 서먹한 관계뿐이라는 생각에 억울함이 복받칩니다. 이 실연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술로 달래보기도 하고 다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생님, 이 아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드러내고 햇볕을 쬐야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뼈아픈 외로움은 내가 평생 의존해왔던 부모라는 명찰을 떼어내면서 생기는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입니다. 절정 파인드 발견과 깨달음. 한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늙은 나무 한 그루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나무는 잎사귀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벗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모습이 처량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굽니다. 살기 위해, 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화려했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머리를 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이었구나. 손님은 언젠가 떠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가 허전하다고 울고 있는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냈으니 이제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자식에게 주었던 사랑은 빈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는 기쁨 그 자체로 이미 보상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잎을 버려야 나이테라는 연륜을 만들듯 우리도 자식이라는 잎사귀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비로소 나라는 단단한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 1 테이크 획득과 대가. 깨달음은 순식간에 오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자식 걱정, 자식 자랑, 자식에 대한 서운함. 이 모든 감정의 덩어리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입원의 살가처럼 되어버린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허전하고 춥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 손가락을 멈추는 인내심, 자식의 무심함을 쿨하게 넘기는 대범함, 배우자의 결점을 그러려니 인정하는 포용력. 이것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를 치르고 나면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자유. 젊은 시절 그토록 원했던 하지만 가족을 위해 유보했던 그 자유가 이제 온전히 내 손안에 있습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은 혼자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독은 혼자라 충만한 것입니다. 해결 2리턴 귀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한결 가볍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여전히 집안은 조용하고 거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의 정막이 견뎌야 할 무거움이었다면 지금의 정막은 나를 반겨주는 평온함으로 다가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봅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생기가 돕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참 잘 살아냈다. 거울 속에 나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인사.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랐던 그 위로를 이제 내가 나에게 해줍니다.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위로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나는 이제 빈 둥지를 지키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나의 성을 지키는 성주가 되어 귀환했습니다. 엔딩 체인지 변화. 이제 나의 저녁은 기다림이 아닌 누림으로 채워집니다. 대충 물에 밥 말아 먹던 습관을 버리고 나를 위해 예쁜 그릇을 꺼냅니다. 반찬이 소박하더라도 정갈하게 담아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예의입니다. 책장에 꽂혀만 있던 책을 꺼내 한 줄 읽어보고 잊고 지냈던 옛 노래의 가사를 필사해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도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치열한 삶을 사느라 바쁠 테니까요. 대신 내가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밥 한번 먹자가 아닌 산책 한번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의 하루를 견뎌낸 깊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부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신이 당신에게 선물한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독이 쓰디쓴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향기로운 쌍화차처럼 깊고 은은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를 벗고 숲이 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